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엄청 추운 날, 1월, 2월은 전체적으로 정말 정말 바쁜 날이기도 하죠. 그 어린이집 졸업하는 아이들 수료를 위해서 바쁘게 일정 쫓아다니면서 졸업사진도 찍고 마무리 졸업사진도 찍고 수료식 뭐 하느라 혹시나 이 아이들 뭐 해줄 거 없나 바쁘게 막 연구하시고 또 새학기 원화모집 또 TO가 비면 또 입소대기 학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정말 1-2 월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바쁜 게 어린이집의 시즌이긴 해요. 1-2 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저녁에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오신 선생님과 원장님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단톡방에서 그 계속해서 유입이 되어 오고 있고 선생님들이 거기 안에서 관찰 지역 관련된 거 혹은 아이들 발달에 관련된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것과 관련된 강의를 제공하거나 혹은 관련된 질문이 왔을 때 좀 답을 해 드리는 용도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1 월은 아무래도 총평 작성 지금 마무리 단계일 것 같아요. 2 학기 총평 혹은 1 학기 2 학기 총 틀어서 1년 총평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신입 선생님도 굉장히 힘들 거고 경력자 선생님도 굉장히 힘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핵심 포인트를 좀 알려 드릴 테니까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지만 꼭 기억을 하시고 서술을 잘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 앞부분에는 한 10분 정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요걸 좀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총평 강의 있다고 했는데."라고 해서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이제 지금 보면서 뭐야? 이거 우리 아이들이 뭐지?"라고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그 우리 아이들이라는 사이트를 제가 개발을 했어요. 왜 개발했냐면 제가 교사 교육을 꽤 오랜 시간 동안 교사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교사 교육을 하면서 한 해 한 해 매번 매번 할 때마다 쪼끔 '왜 이렇게 성과가 나지 않지? 선생님들의 성장 변화가 왜 이렇게 보이지 않지?' 하는 부분이 관찰 기록이었었어요. 왜 관찰 기록 관련된 강의는 3 월에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 월이면 다시 리셋이 되어서 '처음부터 새로운 걸 가르쳐야 되지?'라는 것들이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항상 평가제에서 기록, 어떠한 기록을 해야 되는지만 항상 선생님이 각인이 되어 있어서 관찰일지의 가장 큰 핵심은 관찰이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기록하는 거 맞나? 이 내용을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라고 해서 잘못된 기록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걸 봤죠. 그래서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차피 표준보육과정 범주에 관련된 수준별 단계의 수준은 다 안내를 해 줬는데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계속 누적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요 우리 아이들이라는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 영역별 표준보육 과정에 맞춘 수준별 발달 기록을 체크하고 그 체크한 것들이 이렇게 문서화되고 누적해 3 월부터 6 월까지 작성을 했다면 혹은 1 학기 3 월부터 7 월까지 작성한 요 구간 검색을 통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 선생님이 체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를 토대로 이러한 결과물을 가정으로 배부하고 또 이러한 결과물을 보면서 선생님이 부모님 상담할 때 아이가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상담할 때 좀 기초 자료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개발한 사이트인데요. 우선 사용법을 조금 안내 드리면 지금 현재 기관 회원과 뭐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는 선생님도 많으신데요. 기관 회원과 일반 회원의 차이는 기관 회원과 일반 회원의 차이는 기관 회원은 어린이집 20 인, 30 인, 50 인, 70인 요렇게 수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건 최대 우리 원에 작성할 수 있는 아이들. 우리 원은 정원이 50 명인데요. 우리 원은 정원이 70 명인데 요즘은 원화 모집이 안 되어서 한 50명 정도만 작성하면 될 것 같아요. "50명 이상은 애들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 50 명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원화 수에 맞게 작성을 하는 건데 기관 회원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 기관 회원 샘플을 했는데 선생님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원장님들이 많이 가입을 하겠죠. 원장님들이 가입을 하고 교사를 이렇게 등록을 하면 선생님들은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가 바뀌더라도 수정을 통해서 이어서 계속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기관 회원이에요.
그거 외에 인제 일반 회원은 교사 5명, 10명, 15명 수준으로 해서 요 선생님 관리가 없는 부분, 아마 여기 보면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요. 선생님 관리는 인제 원장님, 기관원으로 가입하신 분만 있고 원생 관리, 관찰일지, 발달일지, 언어일지는 모든 일반 회원도 똑같이 되어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기관 회원을 제가 기관에서 가입하라는 이유가 선생님을 관리해서 선생님을 등록하고 그 선생님이 등록한 원화 수에 따라서 모든 페이지나 표지가 담임 선생님 이름으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 관찰일지, 발달일지, 언어일지도 되는데 발달일지, 언어일지는 매달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활용을 굉장히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발달일지, 언어일지는 어 어린이집에 영유아 아이들이 그 건강검진 받잖아요. 영유아 건강검진을 언제 1 년에 한 번, 6 개월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죠. 그 건강검진을 받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발달 체크리스트인데요. 거기 안에도 보면 사회성도 있고 다양한 5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 어린이집에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아무래도 신체 발달과 언어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고 2 개만 좀 추려서 체크리스트화 해 놨어요. 요거는 아이들이 돌 때, 두 돌 때, 석돌 때, 그럼 아이들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이거는 요 부가적으로 선생님이 한번 체크 한번 해 보고 '아 이 아이가 아무래도 내가 봐도 언어적으로 아직 쪼끔 발달이 쪼끔 더딘 것 같은데? 다른 또래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발달이 쪼끔 느린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 이 부분을 부모님한테 그냥 상담할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영유아 건강검진 받으시는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중에 저희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신체 발달과 언어 발달 체크리스트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언어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해 보니까 어머니 또래에 비해서 요 부분이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머니께서 영유아 건강검진 가시게 된다면 이 부분을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상담을 의뢰해 보시고 기관에서 교사가 어떠한 것을 해 줘야 하는지 요 부분을 한번 전달해 주시겠어요?"라고 상담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요렇게 발달일지 언어일지 좀 활용하시라고 좀 넣어 놨어요. 그래서 기존에 부모님이 사용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있는 그 사이트 고대로 고 체크리스트 그대로 해서 이제 신체 발달과 언어 발달 2 개를 있으니까 요 부분은 이 아이 돌 때 한 번씩 체크해 보셔도 좋고요. 한 페이지 요렇게 페이퍼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부모님 상담할 때 요 시즌에 한번 해 보고 '아이들 좀 상담을 이끌어 놔야 되겠다.'라면 고때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관찰일지일 거예요. 요 관찰일지. 요 관찰일지를 들어가서 보면 저는 이미 관찰일지 많이 적어 놨어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미 많이 적어 놨는데요. 여기에서 요렇게 검색할 때 처음에 들어가서 제가 아이를 이렇게 검색했는데 아무것도 뜨지가 않아요."라고 하면 여기에서 검색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검색하는 거 아니고 여기는 내가 작성한 아이들이 우리 반 아이들이 최소 3 명부터 15 까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아이의 관찰일지 3 월부터 내가 9 월까지 적었는데 잘 적었나 요걸 확인하려고 이거 검색하는 거고요. 맨 처음에 관찰일지 적으려면 여기 관찰일지 등록에 들어가야 돼요. 관찰일지 등록에 들어가서 아이를 검색을 하게 되면 몇 개월 수, 선생님이 원화 등록한 개월 수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나올 거예요. 원화 등록은 공지사항에 여기 보면 하단에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공지사항에 원화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히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아이 반 이름 선생님이 작성한 대로 바로 연동이 되어서 되고 "이번 달 작성할 것이다."라고 하면 24년 1월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 생활, 신체 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관계, 자연탐구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이 어떠한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지 좀 안내해 드릴 텐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나중에 기관회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기관회원 대상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제가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해 드릴 텐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떤 사용법이 되는 거지 어떻게 내가 이용을 해야 되는 거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은 여기서 되게 주의해서 들으실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이 아이는 27 개월 영아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27 개월인데 이 청결 습관과 수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 표준교육과정 범주 안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범주인 거예요. 다만 거기에서 제가 어떠한 내용을 바꿨냐면 "할 수 없다. 미흡하다." 이런 내용을 다 바꿨어요. 왜? 부모님 상담 자료를 써야 되는데 미흡하다, 부족하다 이 내용보다 "시도하려고 노력한다."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전부 다 긍정적인 내용으로 다 바꿨어요. 왜? 우리는 이 아이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를 지원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지, 이 아이는 부족하다, 이 아이는 발달이 느리다,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도한다, 스스로 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것들, 교사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좀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27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안에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수준을 체크하셔야 돼요. 0-1세 수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27개월이지만 3세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만 2세 수준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이걸 굉장히 선생님들이 후하게 점수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매달 매달 체크하는 내용은 이 아이의 지금 진단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이번 달에 정확한 발달 수준이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발달 수준이 후하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달에 체크했던 거, 다음 달에 체크했던 거, 그다음 달에 체크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이번 달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가 '아유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후하게 점수를 주면 발달 변화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못하는데?'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가끔 한다. 얘는 누가 봐도 '내가 이 내용이 이 아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수준에 맞는 거고, 어쩔 때는 하고 어쩔 때는 못하는데, 그러면 이 정확한 이 발달 수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체크하면 부모님한테는 0-1세 수준으로 나가진 않아요. 0-1세 수준은 안 나가고 선생님만 요렇게 체크하는데요. 그 체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인제 아이를 체크한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테스트로 한 이 아이의 요거 출력을 한번 해 볼게요, 3월 거. 그러면 여기 프린트 디자인 두 개 중에 아무거나 고르시면 돼요. 이 프린트 디자인 제가 한 2 년마다 업그레이드 할 때는 이렇게 기본 생활 영역 사진 넣고 선생님이 체크한 내용대로 요렇게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요렇게 체크리스트까지 해서 요렇게 저장이 되기도 하고, 부모님 상담 자료 할 때 프린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단은 요렇게 체크해서 했는데, 이거를 매달 매달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들 수도 있어요. 우선 도구를 사용할 때는 지금 선생님이 사용하는 방법보다 좀 더 나은 결과물과 좀 더 쉬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달에 이 아이를 이렇게 체크했으면, 두 번째 달은요, 지금 제가 3, 4, 5, 6, 7, 8, 9 이렇게 했죠. 그러면 9월 거 말고 제가 10월 걸 한번 적어 볼게요. 10월 걸 적으려면요, 9월 걸 복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9 월에 작성한 내용이 그대로 불러와져요. 그다음에 여기서 인제 10 월을 변경하고 이제 10월 달 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쭉 읽어 보시고 진짜 이해 수준에 쪼끔 변화가 있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영역마다, 제가 장담하건대 한 영역마다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달에. 혹은 그달에 변화가 쪼끔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전체 영역이 절대 다 변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쭉 읽어 보시고 '아 요 정도는 인제 할 수 있는 것 같다.' 요거는 이분 이 영역은 아직까지는 그대로인 것 같아. '아 이 영역 보니까 요거는 쪼끔 이렇게 잘하는 것 같네. 맞아. 요것도 인제 좀 잘하는 것 같더라.'라고 해서 한 두 개 정도 변화가 좀 있을 거예요. 고거만 요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 저기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그 수준에 따라서 아마 그 수준이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쪼끔 더 나은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 월에 특이사항, 여기 안에 공통적인 체크리스트는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모든 아이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어 "교사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규칙성을 경험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아이가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지는 이 아이의 고유한 행동이 되겠죠. 그러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돼요. 뭐 낮잠을 잘 자다가 이번 달에 낮잠을 잘 안 잤다든지, 혹은 예전에는 선생님한테 물 달라고 할 때 "물, 물." 이렇게 얘기하다가 "물 주세요."라고 무언가 용어를 붙였다든지, 이 아이에 해당되는 특이사항을 한 줄 정도 작성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이제 선생님은 9 월에 작성한 거 이제 10 월에 작성한 내용이 그대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달에는 3 월에 하시던 뭐 1 월에 하시던 2 월에 하시던 첫 번째 달에는 이 아이가 정말 이 수준이 맞는지 체크하는데 쪼끔 소요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제가 해 보니까 한 5분 정도 되고요. 쪼끔 오래 걸린 선생님은 한 10분 정도 되는데, 두 번째 달은 어떻게 해요? 요걸 복사해서 달만 바꾸고 변화되는 영역별로 체크만 쪼끔 하다 보면 아마 한 아이당 요 작성하는 내용들이 1 분이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매달 매달 작성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 보면 제가 통계 그래프에 들어가서 이제 김희주란 아이 작성했으니까 요걸 보고 3 월부터 제가 3 월부터 작성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7 월까지 작성한 거 6 개월분 1 학기 총평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3 월부터 7 월까지 작성했을 때 제 체크리스트를 했으니까 변화가 쪼끔 완만했던 달이 있는가 하면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건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렇게 내려오는 거지 거의 완만하게 올라갈 거예요. 아이들의 발달을 보면 혹은 그 달에만 두각을 나타내는 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거를 여러분이 잘 캐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막 작성했던 내용들은 3 월, 4월 이렇게 누적해서 올라오거든요. 고거를 인제 3 월분은 요렇게 복사해서 요렇게 앞으로 붙이고 지금까지 선생님이 1-2줄 작성했던 거 요것들을 요렇게 앞으로 붙이면 돼요. 요것도 붙이고 지우는 거는 일부러 지우는 거예요. 요렇게 붙여서 순서대로 요렇게 붙이면 아 그동안에 내가 이 아이 특이사항에 작성했는데 이거를 3 월보다 새 학기, 새 학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요거 쪼금 바꾸시고 뭐 5월 말고 5 월에는 하셔도 돼요. 요렇게 해서 뭐 6 월도 7 월도 순서대로 다 했다라고 하면 요게 선생님이 매달 매달 작성한 요 내용이 인제 선생님의 1 학기 총평에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3 월부터 7 월까지 작성한 내용을 쪼끔 용어나 혹은 여기 "뭐뭐 보임." 하기보다 "보였다."라고 해서 동사를 쪼금 넣어 준다든지 요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1 학기 총평을 프린트하시면 되고 또 아이들 기간별 이미지를 요렇게 넣어서 6 개월간의 아이들의 발달 변화를 사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요것도 인제 프린트하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발달 변화 분석에서 6 개월간. 그래서 요걸 1 학기 배부 자료로 많이 쓰시고 혹은 부모님한테 상담할 때 요 내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요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 사이트예요. 그래서 요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궁금하실까 봐 먼저 사용법 안내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총평 강의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했던 내용은 우리 아이들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거를 녹화를 기록을 중지하고